예, 제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12운성 얘기를 이제 처음 들으실 때 명칭을 볼 때 이게 임금인가? 근데 그건 아니고 원래 제왕은 이렇게 쓰죠. 요왕인데 이게 아니고 이제 왕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왕성하다라. 그래서 이제 뭐 보면 만약에 병화 전승아까지 이제 간목 기준으로 했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병화가 인에서 장생을 하고 그렇죠? 장생을 하고 오에서 제왕이 들고 술에서 묘지에 들죠, 그렇죠? 묘지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생왕묘 이래서 생운동을 하고 왕운동을 하고 묘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이 생왕묘 운동은 어떤 물질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렇게 어떤 그 변화의 하나의 그런 그 사이클 과정, 이거는 다 생황묘 운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황묘 운동. 그래서 뭔가 처음에 스타트가 되고 출발이 돼서 이 뜻이 이제 병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미 그게 다 그 이제 보통 이제 양간 기준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우리가 12운성을 볼 때는 일간 기준으로 보고요. 12신사를 볼 때는 연지 기준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12운성을 놓고 또 12운성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음포태, 양포태를 다 보는데, 이렇게 만약에 뭐 묘생이다, 미생이다라고 하면 해묘미생은 그냥 목인 거예요. 목이어서 목을 가지고 어떤 뭘 따질 때는 그냥 양포태만 보는 거지. 조금 적용하는 게 조금 구분이 좀 있거든요. 구분이 있는데 인중에 이런 병화의 씨앗이 이미 있죠. 병화의 씨앗이 있고 이 병화가 극명하게 살을 거쳐서 그렇죠. 살을 거쳐서 오로 확 드러났다가 미에서 그 다시 이제 그 술로 신유술로 해가지고 임묘지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자 축이 되면 해하고 자하고 축은 이게 절태양이잖아요, 그렇죠? 절태양. 절태양이니까 이걸 그래서 겁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옥살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병화가 완전히 힘을 못 쓰고 갇히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간목 기준으로 하면 해묘미 신유술, 신유술. 그러니까 이 천간이 나중에 그 다 음간양간을 돌려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갑개가 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기 정이 가지고 있고,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하고 이미 같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운동성을.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해서 이러한 에너지가 이제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자 축에서 절, 양에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으로 다시 이어나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출발에 이제 유형의 시작인 거죠. 유형의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가 떨어지고
무형.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 육체, 예. 그리고 이걸 뭐 그냥 보면 현상계죠. 현상계. 예. 우리가 사는 현상계, 예. 아니면 불가에서 말하는 색계.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빛이 사라진 자리. 예. 하루에도 술시 이후의 자리는 빛이 사라지고 뭔가 정신적인 사고, 무형의 시공간. 근데 이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나 죽어 있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이클로 봐서 요 기간을 지나면, 해자축의 겨울 기간을 지나면 이내 다시 봄이 스타트하고 다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물질계를 화려하게 내가 꽃피우고 이 색계의 어떤 그 욕망에 이렇게 휘둘렸던 이러한 주체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황망하고 쓸쓸하고 암흑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변화나 인생의 변화나 이런 시기가 이러한 어떤 이 피리어드가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화려한 색상계의 이 오감에 다 맞물려 있는 인지되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상적인 현재의 어떤 시각이나 육감, 감각 가지고는 인지가 안 되는 세계죠. 이걸 뭐 영혼의 세계라고도 볼 수가 있고 피안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끔 돼 있다. 반드시. 그래서 근데 이게 세상의 욕심의 중심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을 왕이라 한다. 왕. 그래서 이거를 제왕지라 합니다. 제왕지. 그러니까 제왕지는 병화 입장에서 어때요? 사실은 사에서 걸록지를 만났는데, 병화가 걸록지를 만났는데 여기서 한 클릭을 더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만큼 어떤 권위, 능력, 리더십, 자기 존재의 확고함, 이런 것들이 최고로. 왜? 인호술의 이러한 그 화려한 운동성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정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정점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강한 거죠. 강할 수 있어요. 강하고, 뭔가 겁재보다도 어때요? 겁재보다도, 비겁, 걸록보다도 더 이렇게 진전된 그러한 위치니까, 비겁은 내 영역, 어떤 그 고수하는 것, 고집, 이런 거라고 하면, 타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어떤 나 아닌 거, 이게 겁제의 성분이거든요. 나 아닌 것도 목적성에 따라 가지고는,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성향. 그러니까 능대한. 말 그대로 킹의 의미가 있어요. 킹의 의미가. 뭐 걸록 정도는 뭐 이게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면 킹의 의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왕지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이제 왕지에 있으면 기운이 지나치고 모든 왜 이게 오면 아까 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면 어때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렇죠? 더 갈 데가 없는 거고 일음이 시생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그죠? 이 오화에는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미에, 그죠? 미에 기토가 있고, 을목 있고, 정화가 있고, 을목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나? 이렇게 해서, 순서 맞아요? 을 있지? 을이 있고 정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사화에서 올라온 이 병화의 무한 극한 분열하고 발산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모든 것이 팽창만 하고 발산만 하면 그죠? 안에 알맹이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것을 안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작용, 안으로 수렴하죠. 수렴을 해서 이 기토를 매개로 해서 이 바깥으로 분산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수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안이 꽉 차고 내실이 되어 있는 상황을 사실은 정인 거예요. 같은 화인데도 병은 약간 허장성세가 강하죠. 바깥으로 확 펼치는 거고 정화는 병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으로 이렇게 내실을 다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을 못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정이라고 하잖아요. 장정. 힘쓰는 사람들 다 성장하고 성인들 이런 사람 장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운이 꺾여가지고 안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의 모습에는 가장 극성한 게 있죠. 극성한 모습이 있는데 이미 이면에서는 이렇게 이 묘지를 향해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인의 동태다. 양인의 동태. 양인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왕을 양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겁재라고도 하고 특별하게 별칭들이 좀 있어요. 별칭들이.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양자를 써서 양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양 잡을 때 쓰는 칼. 양 잡을 때. 그래서 양인은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예리하고 그리고 약간 상대방을 좀 공격하고 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성분, 아주 내 독특한 남들과 구분이 되는 나만의 특기, 무기. 그래서 그 십성을 그걸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성향들을 이렇게 지지에 양인 가지고 있는 인자들이 그렇게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갑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못 붙으니까 이제 묘가 양인이 되고 을이 원래는 양인인데 제왕이니까 을은 인으로 붙어야 제왕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전 시간에 관대가 돼서 음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몇 가지만 보면 병 같은 경우는 병도 오로 붙죠, 그렇죠? 오로 붙는 거예요. 오로 일지로 붙고 정은 정사로 붙죠, 그렇죠? 정사로 붙고 그다음에 갑을병정 무는 무오 이런 경우가 이제 사가 걸록이고 오를 제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를 제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는 기사왕, 그렇죠? 화토동법이니까, 그렇죠? 화토동법이고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 경은 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은 신이 되는 거고 임은 자가 되는 거고 개는 해가 되는 거고 이런 다 양인 어쨌든 지지에 깔리면 제왕이 지지에 깔리면 양간의 겁재가 이렇게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임자라든지 이렇게 붙는 경우들 또 아니면 정사라든지 정사 같은 경우 정사라든지 개해라든지 요런 이게 다 센 기운들이죠. 이렇게 요런 에너지들이 특별하게 양간의 겁재를 제왕이라 하고 양인이라 별칭을 하고 하는데 음간도 정사나 개해도 양인에 준해서 이렇게 이제 제왕에 준해서 양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아까 이제 음간이 관대지에 있을 때를 양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약간 혼용해서 쓰는데 통칭적인 건 어떠냐면 기운이 그만큼 극성한 최고점의 에너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세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세고 지지에 특히 이렇게 다 일간으로는 이렇게 붙는데 이게 월지로 보면
양간 같은 경우는 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응? 격을. 네. 그걸 양인격. 예를 들어서 갑의 묘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병의 5월의 병이라든지 아니면 무는 격으로 볼 때는 5월의 무예요. 5월의 무인데 특히 미월의 무토도 양인에 준해서 감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 같은 경우는 경은 6월이죠, 그렇죠? 6월이고 임수는 4월의 임수. 이러면 이건 격으로 쓰는 거예요. 격으로 쓰기 때문에 격으로 양인을 쓸 때는 아까 비견도 불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같은 에너지가 일간하고 같은 에너지가 있으면 그만큼 탈재하는, 그러니까 탈재, 탈관, 탈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큰 게 탈재예요. 그러니까 탈인, 비겁이 많으면 인성을 설하고 또 비겁이 많으면 관성이 나만 햇살을 비춰야 되는데 관성을 나누게 되고 재성의 폐해가 더 심한 거지. 재성을 바로 나도 극하는데 내 옆에 있는 비견 겁재들도 극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월지가 이렇게 양인이 되면 즉 월지가 제왕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렇게 양인이 되면 이 양인 여기에 있는 간목하고 을목이 있는데 요거는 비견이니까 탈재하는 현상이 좀 덜한데 이 을목은 그대로 간목이 좋아하는 기토 정제를 어때요? 그대로 탈재하는 탈겁하는 그런 현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을목을 합살시키는 경금. 이걸 칠살이라고 해요. 칠살. 그래서 이렇게 월이 양인이면 첫 번째 봐야 될 동태가 뭐냐면 살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비겁보다도 훨씬 더 탈재의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첫 번째로 격의 성격 요인으로 쳐요. 그러면 칠살을 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칠살을 내가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는 차후 문제예요. 칠살이 있는데 재가 많아가지고 재생살이 많이 돼서 내가 일간이 그거를 감당을 못할 구조가 됐다. 그러면 양인에도 운으로 흘러갈 때는 인비운이라든지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근데 원국에서는 어쨌든 살이 떠 있어야 살이 돼야 월지에 있는 양인의 폐해를 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천간에 경찰이 딱 떠가지고 그렇죠? 꼼짝마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게 식재로 가는 거고 양인인데 연결되는 구조 없이 재성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그만큼 재성에 대한 어떤 그 변동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평지풍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생해 주는 에너지도 없고 꼼짝말하는 에너지도 없고. 첫 번째가 그래서 살, 두 번째가 관, 세 번째가 식상. 근데 이렇게 양인이 있으면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케일이 커요. 걸록보다 크단 말이야. 근데 그 큰 사이즈의 큰 재화가 붙어야 더 효용도가 높겠지. 그게 첫 번째가 살이란 말이야. 살로 붙어야지. 이게 관으로 붙으면 조금 약해. 거기다 또 이렇게 식상으로 붙으면 더 약해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사주 딱 볼 때 양인격이다 그러면 첫 번째 살이 있나를 먼저 보고 그러면서 신왕신강명이 되면 살을 그대로 딱 뚜렷하게 쓴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거는 이 사람이 사이즈를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직업적인 성취라든지 어디 가서도 칠살을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권력성 인자가 많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관도 괜찮은데 식상으로 돼 있다든지 연결해 주는 인자가 없다든지 하면 조금 다른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인의 동태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을목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인이 있고 신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 제왕인 거는 맞죠? 이게 이제 생왕묘 해가지고 지장화라 그래요. 지살.
지살, 장성살, 그죠? 화개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사람이 태어나면 뭔가에 내가 모두 다 드러나는 태양이 되고 싶은 거지.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장성으로 태어났던, 아니면 지살로 태어났던, 화개로 태어났던 다 지장화 운동을 하니까, 생황미화 운동을 하니까, 그 생황미의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다. 다 생명체의 근원의 속성인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에너지가.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건 음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런 경우들은 겁재인데 제왕이죠, 그렇죠? 일간의 제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음간의 속성으로 가게 되면 겁재는 나의 경쟁자고 파트너고 뭐 심하면 내 걸 뺏어가는 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명이 볼 때는 이게 같은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저기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그 관성을 다투는 다른 존재로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걸록은 묘로 들고 이렇게 유로 드는데 이건 다 간목, 을목만 있죠, 그렇죠? 간목, 을목만 있고 경금하고 신금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음간들은 양간은 양간대로 특성이 있는데 음간은 음간대로 여기에는 이렇게 인중에는 병화가 있고 신중에는 임수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을목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병화인 거예요. 신금이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게 임수인 거예요. 근데 어디 들어가세요? 겁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겁재하고 제왕인데 양간이 쓰면 탈재 현상이 이렇게 심한데 음간이 이거를 제왕으로 쓰면 어때요? 이걸 올리면 등락의 갑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 경금을 올리면 신경흔접이라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만 다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게 아니고 놓여져 있는 동태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뭔가 걸록의 임계점을 한번 넣어서 넘어가지고 그거를 그 걸록의 고집스러운 자기 영역 고수적인 이런 거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사이즈적인 측면이나 궁량적인 측면이 클 수가 있다. 대신에 사고를 쳐도 더 크게 치겠죠. 비견은 걸록은 그냥 내 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왕은 남의 것도 보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이 정사 같은 경우 만약에 정사일주가 있다. 사중에 경금이 겁재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남의 돈이고 남의 마누라잖아. 이거 자기 밑에 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성향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장간에 놓여져 있는 성분이. 겁재가 어때요? 이 양인이 그러한 성향 성분이 어떻다? 비견보다 걸록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일을 크게 이루는 어떤 역량도 강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어떤 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성향도 강하고 또 좌우묘유가 양인으로 양간 같은 경우는 걸리거든요. 걸리면 좌우묘유는 폐지라 그래요. 욕폐지. 이렇게 폐지라고 얘기를 하고 폐지는 다 왕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왕지로만 돼 있고 다 이 에너지들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같은 인신 사이로 들어 있는 것보다도 왕지로 들어 있기 때문에 왕지로 들어 있는 게 그대로가 그게 다 이게 그 장성의 에너지가 있어서 잘 자기중심성이 강해가지고 잘 타협이 안 되는 거지. 고집도 더 쓸 수가 있고 다 그 순이란 에너지들만 기운으로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나 오나 이게 붙는 게 임으로 붙고 병으로 붙고 그렇죠? 유 이런 거 다 자오충 오묘 뭐 오유 뭐 극 뭐 자유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파 형작용이 걸려요. 형작이 걸리고 이거는 나중에 12성으로 보면 유인성 뭐 이렇게 묘 같은 경우는 묘파성 이런 에너지들의 글자의 속성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붙는다고요. 붙고 이게 이제 위에 예를 들어서 임자로 붙거나 이렇게 병호로 붙거나 하면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이 양인들이 형충이라든지 아니면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세운에서 원국이나 이런 데서 오면 아주 불리하게 봤어요. 다른 경우보다 양인은 아까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